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632만원이고요. 632만원 해서 오늘은 그 단기 계좌, 중기 계좌, 아니죠. 계좌 1번 계좌, 2번 계좌 두 군데 모두에서 수익이 나가지고 77만원입니다. 하루 수익으로는 꽤 괜찮게 나왔는데요. 제가 안철수 관련주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오늘 제대로 한번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드디어 그 잔액이 계속 1300만원의 벽을 못 뚫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14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조금만 더 밀고 올라가면 2000만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2000만원부터는 이제까지 제가 경험한 것들을 모두 총집합해서 제대로 된 승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늘 수익도 나름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갔기 때문에요. 운도 조금 좋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수익이 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밤에 미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새해 첫날 거래에서 상승 마감했고요. 테슬라가 13.5%나 상승했답니다. 애플도 상승을 했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계속 이렇게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산타랠리의 그 여운으로 계속 오르고는 있는데, 지금 원래는 이제 그 금리 인상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우지수도 거의 뭐 최고치까지 그때 올라왔는 상태고, 나스닥도 뭐 그렇게 강하진 않았네요. 반등했는, 상승했는 흐름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일단, 원래 금리 인상 우려감 같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저는 뭐 그렇게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보시면, 코스닥이 한 0.59%, 0.6% 정도 하락해 버렸죠.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2,300억 매도를 했고 기관이 2,7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닥에서 대거 매도를 했고 기관은 거래소에서도 7,400억을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 배당 받고 나서 이제 다시 비중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반등할 만큼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그냥 막 올라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개별 종목 쪽에 집중을 하면서 매매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테마주 쪽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차피 3월 9일 날이 대선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선 영향권 안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만 방향을 잡는다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기회니까요.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행사이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뭐 대선 테마주 이런 걸 자꾸 하느냐, 뭐 우량주 매매를 해야지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거 붙들고 지금 계속 하면 투자금이 뭐 매덕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한 5%만 5% 10%만 해도 큰 수익이 나오겠지만 저같이 뭐 1000만원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은 10% 올라봐야 100만원인데요 1년 동안 10% 올라가지고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는 이제 테마주 쪽으로 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지수는 뭐 급락할 것 같지도 않고 급등할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개별 종목에 집중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이 로봇 관련주가 또 강했습니다. 로보가 지금 정신없이 올라가는데요. 제가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로보티즈가 아마 제대로 된 로봇 관련주일 겁니다. 가격도 지금 상당히 높은 편이고 지금 어제 나온 뉴스에 LG전자에서도 로봇 관련한 뭔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로봇에 집중 육성하겠다는 얘기 있었고 그때 로보티즈가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도 로봇을 차세대 먹거리 해가지고 지금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LG전자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였고요. 오늘은
로보로보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 대충 로보티즈하고 로보로보 이 두 종목이 대장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뉴진로봇도 좀 이제 며칠 쉬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이미 못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고 싶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 잡으면 조정받을 때 못 견디고 또 손절해야 되니까요. 조정을 받고 나면 5일선하고 만나는 지점 정도에서 대충 여기서 조정받으면 한 3만원 정도 선에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여기서 잡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 출발할 때 보시면 거의 뭐 15,000원에서 출발했다고 치면 3만원이면 2배입니다. 45,000원 가면 3배죠. 그러니까 보통 한 2배 넘어가면 그 이익 실현하려는 매물이 좀 나오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 꼬리 달고 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로봇 관련주가 여전히 매수세가 몰리면서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는 뭐 특별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했던 게 대선 테마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매한 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2번 계좌에 있던 시그네틱스를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시그네틱스를 정리해버린 이유는 이 종목이 보시면 그 제가 1,800원에 매수해서 그 가지고 왔었는데요. 조금 쉬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혼조세의 흐름이 나왔고요. 약간 조정받는 느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별 매매를 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매수하긴 했는데 어제 외국인 매매를 보면 55만 주 매도를 해버렸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이익 실현 해버렸습니다. 그 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이익 실현 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매수를 했거든요. 2040원부터 외국인이 2040원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 부분에서 이익 실현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매수했는데 여기 가면 꽤 수익이 나오는 편이죠. 지금 그 갖고 있는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200만 주 뭐 쭉 해서 계속 매수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제 이익 실현하면서 쭉 눌러버리는 이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섣불리 땡겨 올리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땡겨 올리면 외국인들이 또 이익 실현 해버릴까 싶어가지고 쉽게 못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계속 원래는 계속 가져가려고 그랬었는데 어제 외국인 매도 나왔는 걸 보고 나서 갖고 가서 될 게 아니다 싶어서 그냥 그 이익 실현 다 해버렸습니다. 1,800원에 매수했다가 여기서 잡았죠. 대충 한 2,500원 정도에서 다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만원은 여기서 정리했고 총 200만원 중에 여기서 잡아갖고 여기서 100만원 정리하고 여기서 100만원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슈마시스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요건 진단기도 관련주가 오늘 그 개인적으로 좀 괜찮게 봤던 게 SD 바이오센스가 캐나다에 꽤 큰 금액이었었어요. 캐나다의 공급 계약이었는데요. 그 SD 바이오센스가 1380억 규모의 테스트기 수출 계획입니다. 자가진단 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380억의 그 공급인데 이 SD 바이오센스가 원래 이 매출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회사예요. 보시면 100만, 1000만 아니죠. 이게 5600억 분기 매출이 5천억 대니까 그러니까 그 연간 매출이 거의 한 3조 정도로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3천억 정도는 그 공급 계약해도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급등하지는 못했는데 일단 앞으로 계속 공급할 거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마시스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셀트리온을 통해서 미국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요건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번 계좌에다가 200만원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시그네티스 매도한 걸 가지고 뭘 매수했느냐 하면 이번 계좌 종목입니다.
휴마시스 링네트 선의전자에서 광진 시럽을 100만원 정도 그 오늘 추가를 했습니다. 광진 시럽. 이 안철수 관련 중에 가장 대장으로 보여졌어요. 게시판에 들어가 봤는데, 네이버 게시판 들어갔는데, 광진 시럽이 예전에 대장주로 움직였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진 시럽을 제가 얼마에 매수했냐면 5,330원에 매수했습니다. 광진 시럽 볼까요?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5,330원이니까요. 아침에 갭으로 떠갖고, 와, 이때 깜짝 놀랐어요. 그, 바로 쫙 위로 올려갖고, VI 걸렸었는데, 한 12%선인가 VI 딱 걸렸는데, VI 풀리자마자 쭉 빠져가지고, 급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쭉 빠져가지고, 여기 물린 사람들이 이제 거의 손절하면서 쭉 밀려버렸죠. 근데 제가 매수했던 가격이, 5,330원입니다. 그러니까 쭉 밀리고 나서, 다시 들어 올리려고 할 때,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요것도 줄 한번 끊을까요? 기념으로. 5,330원이니까요. 제가 매수한 가격이 요 가격입니다. 조정이 잘 안되네요.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보기에 안철수 관련주 중에 대장인 것 같아요. 가장 빠르게. 이 많은 매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도 급등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계속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진시럽을 2번 계좌에 잡았는데 여기서 한 27만원 정도 제대로 잘 잡았죠. 그러니까 잘만 잡으면 100만원만 매수해도 수익이 상당 부분 나올 수 있다. 지금 한 24%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휴마시스도 약간 올랐고 링네트도 올랐고 다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이 안철수 관련주들이 다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 2번 계좌가 한 39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 계좌는 오늘 그 좀 짧게 단타 관점으로 샀다 팔았다 좀 여러 번 했었어요. 해가지고 어쨌거나 최종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물량이 이것도 기록을 해놔야 되니까요. 보시면 이 화면이 이게 참 보기가 좀 어렵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걸? 제가 나중에 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그 안랩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그 1번 계좌에 선의전자 있었는데 요거 이익 실현을 했었고, 그다음 링네트도 마찬가지 이익 실현했습니다. 이익 실현하고, 왜냐면 그 링네트 이익 실현한 거는 2번 계좌에 링네트가 200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 400만원이면 너무 많죠. 그리고 링네트가 오늘 움직임 보면은 조금 그 늦은 그 상승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후발주자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그런 느낌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게 보지만, 일단은 이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링네트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가지고 있다가 1번 계좌에 있는 링네트를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오픈베이스 잡았고요. 오픈베이스 이건 50만원치밖에 못 잡았습니다. 지금 돈이 딴 데 묶여 있어가지고. 그 다음 까뮤 ENC 잡았고요. 그 다음에 다물 멀티미디어 잡았습니다. 다물 멀티미디어도 잘 잡았던 것 같아요. 원래 100만원 있었는데 추가로 100만원 더 잡았거든요. 다물 멀티미디어. 오늘 200만원을 잡았고요. 그 다음 한국정보공학 잡았습니다. 요거도 그 안철수 관련주입니다. 그렇게 해서 1번 계좌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종목을 현재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 제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게, 지수가 좀 혼조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이렇게 쭉 바로 치고 올라가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혼조세라고 보면
우량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상승하기 가장 좋은 게 대선 테마다. 그 중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다른 종목들은 지지율이 내려오고 있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내려오기 때문에 관련주가 그 힘을 못 씁니다. 오늘 그 덕성도 그대로고 서현도 그대로고 애니넘기는 약간 오르긴 했지만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는 지금 현재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재명 관련주, 그다음 홍준표 관련주, 그다음 안철수 관련주 이 세 테마가 가장 좋은데 홍준표 관련주도 오늘 좀 움직임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건 문제가 뭐냐면 이인재 방지법 때문에 후보 교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자진해서 후보를 사퇴하는 경우에만 홍준표 후보가 후보로 교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난 절대 후보 사퇴 못한다 그렇게 하면 홍준표 후보는 그 출마할 기회가 없는 거죠. 이인재 방지법이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는 경선에서 졌는 후보가 다시 출마할 수 없도록 막혀져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거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오늘 좀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이제 그 후보 교체가 될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으로 이제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 교체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선제도 그렇고 TBC도 그렇고 올라가다가 다 뒤로 밀렸죠. 그래서 이쪽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홍준표 관련주는 포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이재명 관련주는 그 오늘 그 토탈소프트 이 종목은 홍준표 관련주하고 이재명 관련주 양다리 거쳐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프리엠스라는 종목이 국민의힘에서 악재 뉴스가 나오고 나서 쫙 올라가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내려간다고 해서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있기 때문에 해봐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재명 후보도 악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이제 안철수 후보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진시럽이 대장으로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원래 안랩하고 선의전자하고 한국정보공학은 쉬어야 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투자 유의지정 걸렸거든요. 어제 장 끝나고 나서. 그래서 오늘 저렇게 올라가 버리면 아마 좀 있으면 그 뉴스 뜰 겁니다. 시간에 거래할 때쯤 되면 내일부터 그 투자 유의지정 해갖고 그 3일 동안 그 30분마다 한 번씩 매매되는 거 있죠. 단일가 지정 매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안랩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5분봉입니다. 아침에 막 눌렀습니다. 이게 이제 누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위로 올라가서 끝나버리면 단일가 지정돼버리면 안 되니까 세력들이 알아서 눌렀는데요. 근데 허재승 뉴스가 터져갖고 그 광진시럽 상한가 들어가 버리고 올라가 버리니까 누르지를 못했는 것 같아요. 세력들이 누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자꾸 들어오니까 못 누르고 여기서도 한번 눌렀죠. 밑으로 빼려고 막 눌렀는데 그 안철수 관련주의 그 대장인데 매수세가 자꾸 들어오니까 매도해서 못 누른 겁니다. 못 눌러서 다시 튀어올라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단일가 지정이 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그래서 지정이 된다면 3일 동안은 단일가 매매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악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재료가 좋아가지고 쉬어가야 되는 타임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너무 들어가고 밀어올려버린 겁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단일가 지정되더라도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단일가 지정 3일 지나고 나면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앞쪽에는 매물 다 벗긴 상태고 월봉으로 보시면 아직까지 이만큼 남아있죠. 한 15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상승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선의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유의지정 걸렸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날인데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 상승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면 단일가 지정되더라도 계속 밀고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물 멀티미디어는 그동안 못 오르고 눌렀다가 오늘 드디어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개인적으로 그 오늘 한 200만원 매수했다가 50만원치 이익 실현해서
오픈 매수로 옮겼고요. 그다음 남아있는 150만 원, 160만 원 정도를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물 멀티미디어도 지금 차트 그림상으로 봤을 때 앞쪽에 있는 매물을 다 벗겼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까미엔시도 원래부터 그 안철수 관련주로 예전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 종목도 100만 원치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 한국정보공학도 지금 아주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눌리는 모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단일가 지정 들어갈지 싶어요 오늘. 그래서 단일가 지정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1월 중순쯤 되면 아마도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15%대가 될 것 같은데요. 안 후보님 지지율이 오르기만 오르면 얘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지수에 큰 영향 받지 않고 좀 길게 보고 매매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국민의힘에서 악재가 어떤 악재가 있었느냐면 왜 갑자기 올라가 버렸냐면요. 안랩하고 선의전자가 5분 봉상으로 세력들이 이렇게 누르고 있었는데 왜 올라가 버렸냐면 여기서 올라갔던 이유가 이 뉴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국민의힘 정말 꿈먹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건 이제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데일리안이라는 이 언론에서 기사를 내보낸 건데요.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몇몇 언론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에서 김종인 배제 결심 굳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그 소속 그 위원들을 전부 다 사표를 다 썼죠. 전부 사표 써가지고 윤석열 후보한테 맡기면서 이제 후보가 알아서 선대위원을 다시 이제 뽑도록 그 권한을 넘겨준 겁니다. 넘겨주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하고 의논도 별로 안 했는 것 같아요. 독단적으로 해버렸습니다. 해버리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밖에 나가 있었는데 자기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김종인 위원장이 안에서 다 이렇게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 윤석열 그 사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 윤핵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게 갈등의 불씨가 돼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을 배제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말 중에 또 김종인 위원장이 약간 실수한 게 뭐냐면 선거 캠프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줄 테니까 후보는 연극만 해도 이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윤석열 후보의 자존심을 상당히 건드린 것이 아닌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그냥 연극만 해라. 이게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후보가 능력이 없다 이렇게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좀 화가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김종인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훨씬 더 떨어질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여기서 빼버리게 되면 국민의힘 자체에서 내분이 격화될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지금 막 윤석열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갖고 좀 생각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등을 돌리고 안철수 후보 쪽으로 대거 이동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봐서 윤석열 후보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악재가 너무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당분간은 이재명 후보 쪽의 지지율이 좀 더 오를 거고요. 그 다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는 좀 더 빠지는 이런 구도가 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도 악재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1대1 구도로 양강 구도로 경쟁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제가 안랩을 여기서부터 66,000 이때쯤 여기서부터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10%까지만 끌어올리면 위로 급등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면 안랩 주가는 같이 따라서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매매한 게.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이때 한 350만원치인가 매수했다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익 실현 팔고 나서 그 다음에 급등해 버려가지고 여기서 단타로 한번 들어갔었고, 어제 여기 한 250만원 들어왔다가 50만원 이익 실현하고 지금 200만원을 현재 갖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여기서 팔아버린 것 때문에, 배당락 때문에 팔아버렸는데요. 여기서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단타로 이익을 좀 냈기 때문에 안 내본 현재 제가 쭉 따라가면서 계속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매매할 때하고 좀 다르게 이제는 수익이 나면 짧게 이익 실현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먹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먹고 빠지는 쪽으로. 시그네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1800원에서 잡았기 때문에요. 이 정도 먹었으면 어느 정도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마 조정받고 나면 다시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좀 상황 봐서 외국인 매도가 어떻게 되는지 눈치를 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를 때 다시 한 번 더 잡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대선 테마주인 안철수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거 한번 볼까요? 광진실업은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에 그래서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죠. 내일 갭으로 뜰 겁니다. 그 다음에 안랩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선희전자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다물멀티미디어, 다물멀티미디어가 약간 빠졌네요. 10원 정도. 한국정보공학, 이 종목도 뭐 나쁘지 않고, 까뮤엔시 상승 중이고, 링네트 상승 중이죠. 그래서 오픈베이스도 지금 잡고 있죠. 오픈베이스도 상승 중이고, 의외로 오픈베이스가 좀 강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50만원 밖에 못 잡았는데, 어쨌거나 요 종목까지 해서 안철수 관련주를 혹시 이것 외에 또 안철수 관련주 알고 아는 거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매매에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게시판에 이게 WI라는 종목을 누가 이야기했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관련주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게시판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얘도 움직임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 종목도 안철수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은 잘 몰라서 요건 매매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충분히 많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